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저는 네, 비거 컬처 라이터 선영입니다. 네. 대표님 소개 잠깐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맹상점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양내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인사. 네. 너무 가게가 너무 예쁘고 정말 아기자기하고 너무 진짜. 네. 일단 저희 알맹상점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가져왔어요. 네.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 알맹상점은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해요. 알맹상점은 쉽게 설명드리자면 쓰레기를 줄이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활 속에서 쓰레기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물건들을 모아두고 또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리필 스테이션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공산품들 중에서 세제, 뭐 샴푸, 린스, 화장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하면서 쓰레기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그런 걸 줄일 수 있게끔 리필 스테이션, 내가 쓰던 용기를 들고 와서 필요한 만큼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운영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가게를 하시는 거 보면 진짜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일단 드네요. 감사합니다. 필요한 진짜 상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알맹상점은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지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알맹상점은 2020년 6월에 오픈을 했는데요. 그때 딱 생긴 건 아니고 2018년도부터 알맹이라는 모임으로 망원시장 기반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 모임이에요.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알맹이를 원하는 자, 알자라고 부르면서 알자? 네, 알자 1기를 모집을 했고 저는 알자 2기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알자 3기까지 있어요. 3기까지 있고요. 이렇게 모임에서 근데 알자 2기까지 모인 상태에서 이제 망원시장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죠. 비닐봉투 줄이기, 뭐 담배꽁초 주워서 뭐 KTNG 보내기, 그리고 거기서 지금 알맹상점의 모습이 처음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세제 소분샵이라고 해서 그때 최초로 저희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활동가들 사이에서 우리만의 공간도 없고 그리고 이 쓰레기라는 문제가 단순히 줄이세요라고 해서 줄여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공간을 만들면서 시민분들한테 교육을 하면서도 이런 상점을 할 수 있고 또 리필 스테이션을 해외는 좀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늘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오갔었어요. 그러면서 그럼 누가 할까 했을 때 한 10명 정도가 제가 활동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3명이 손을 듭니다. 그게 바로 저랑 이제 금자님이랑 주우님이라고 3명이 손을 들게 돼서 3명이 2020년 1월부터 이제 6월까지 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걸치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마음은 갖고 있는데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게 사실은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원봉사부터 하셔서 또 그러니까 마포구니까 진짜 마포구 너무 부럽네요. 망원동. 이게 그냥 여기 망원동뿐만 아니라 진짜 다른 다른 동에도 이런 곳이 꼭 한 군데씩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시장 갈 때 진짜 비닐 많이 그냥 맞아요. 가져오잖아요. 저는 조금 알맹상점 저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옛날에 그 배웠던 시 중에 뭐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나와 약간 그런 시의 모티브를 좀 가져오셨다는 약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오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알맹이랑 활동을 할 때 그냥 슬로건이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했었어요. 왜냐면 정말 알맹이만 원하는 사람들만 모였으니까요. 너무 멋있어요. 시랑 너무 잘 맞는다. 진짜. 근데 사실은 좀 궁금한 게 여기 망원동도 이제는 되게 상업화 많이 되고 있고 조금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시려면 이제 또 중요한 건 자본이겠죠? 그렇죠. 돈이 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좀 수익은 어떻게 좀 저희가 사실 시작할 때 망하지 말자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 의미는 뭐였냐면
사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이 오시고 많이 활성화가 점점 되고 있는 걸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정말 2020년도 1월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이렇지가 않았었어요. 정말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특히 용기를 들고 가면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이런 눈초리도 좀 많았었고 사실 분위기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리필 스테이션을 계획을 했을 때 정말 사람들이 안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실천가인 우리들은 병을 씻어서 들고 와서 이거를 다 담아갈 의향이 있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이 요즘처럼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다 받을 수 있고 또 우리나라 분들 되게 위생 청결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과연 누가 올까 했을 때 저희는 되게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망하지는 말지만 망할 것 같으니 우리 운영비를 3명에서 나눠서 내자. 그러니까 여기가 운영비가 한 200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월세, 뭐 전기세, 수도세 다 포함해서 하면은 한 달 200. 새우부터. 그래서 저희는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시작했어요. 200만 원의 운영비 안 나올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면 우리 3명이 70만 원씩 내고 1년 동안 저희 1년은 계약했었거든요. 1년 동안 70만 원 낼 의향이 있느냐 다 3명이 오케이 한 거죠.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여기서 마음껏 해보자. 되든 안 되든 그렇게 사실 시작을 했는데 손님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시는 거예요. 첫날에도 아름아름 다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던 거. 저는 사실 오픈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오픈빨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뭔가 호기심 약간 이런. 그런 게 오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더 많이 오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오픈빨이라고 생각이 너무 길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분위기가 많이 변했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느끼면서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우려할 만큼의 운영비가 안 나오진 않고 운영비도 나오고 있고 충분히 그리고 정말 저희 시급을 못 받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잠깐 둘러봤는데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너무 예쁜 게 너무 많아서 막 이거 끝나면 뭐 살지 아까 약간 찜꽁했거든요. 네네. 네, 그게 너무 잘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이렇게 좀 다양하고 이런 너무 예쁘고 아기자기한 물건도 많고 이런 선정 근데 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는 되고 좀 이런 거는 또 안 된다. 있죠. 뭐 기준들 당연히 있죠.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정말 플라스틱 제로인 가게를 할 것이냐 뭐 제로 웨이스트 샵을 할 것이냐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3명이 이제 의견을 모았던 거 우리가 망원시장에서도 쓰레기 줄이는 일 그러니까 비닐 줄이기를 했으니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쓰레기 줄이를 해보자.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카테고리를 정하니까 물건 정하기도 편한 거죠. 저희가 쓰레기 줄이는 거를 딱 잡은 뒤로는 첫 번째 목표는 뭐였냐면 천년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일회용품은 우리는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잡혔습니다. 그게 종이빨대, 쌀빨대 그리고 이제 접시도 요즘에 그 뭐 바나나 잎 이런 걸로 만들어진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저희는 입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도 어쨌든 자원에서 나왔고 그게 계속 많이 쓰여지면은 결국에 그것도 환경 오염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회용품에 대한 정당성을 주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천연 제품으로 만든 일회용품은 받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무포장인 제품을 받는 거죠. 교제에 의해서 포장이 된 물건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런 물건들은 어쩔 수 없지만 교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제 물건에 상처가 날까봐 이런 것 때문에 생산자에서부터 비닐 포장된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구입을 해가면 바로 뜯어서 버리는 정말 필요 없는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닐들을 저희가 벗기는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생산자분들한테 물건이 만약에 망가지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물건에 대한 알맹이만 받는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요구했을 때 이렇게 요구하는 업자들이 없다 보니 생산자들은 되게 당황해 하시고 또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었어요. 왜냐면 본인들 물건에 대한 스크래치가 날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상황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계속 다른 업체를 찾는다고 사실 6월에 오픈했지만 작년, 또 올해 지금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또 할 수 있는 거 계속 그렇게 알아보고 있고요. 무포장 할 수 있는 것을 또 두 번째 원칙을 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 물건을 보시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좀 중국산이 좀 많아요.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에 이게 밀리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환경에 생각을 한다면 국산 제품을 하는 게 맞지만 국산 제품을 하게 됐을 때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니까 너무 비싸지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이 친환경은 역시 벽이 높아, 돈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인식을 드리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저희는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그래서 그 벽을 좀 낮춰보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찾아보자 했을 때 중국산이더라도 뭐 유기농 제품이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좀 맞춰가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요즘에 좀 국산으로 해보려고 많이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국산을 왜 써야 되는지, 왜 국산 제품을 애용을 해야 되고, 왜 중국산은 이렇게 저렴한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알맹상점이 고객분들한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 그게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요즘에 그런 부분들도 좀 알려드리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망할 생각을 했지만 온라인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 네, 온라인. 온라인 하지 않은 게, 요즘 세상에 온라인 안 한다 그러면 장사 망한다고 다들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면 먹는 것도 하다못해 다 배달로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그 택배로 인해서 나오는 쓰레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차량으로 인한 탄소 배출도 되다 보니까 사실 인스타를 통해서 지방에서 되게 구입하고 싶다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저희는 쓰레기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온라인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며 다들 또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온라인을 하지 않는 점,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지금 지키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이 철학을, 경영 철학을 듣다 보니까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경영? 네, 이런 이제 알려주시는 게 너무 진짜 정말 저도 일상을 진짜 한번 다시 반성하게 되고 생각이 진짜 많아지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또 많고 너무 좋은 상품